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다시 훈풍이 불어오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중국도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이렇게 융통성을 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시안유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쿵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중국이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쿵 부부장은 북측과 북미 간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협상 내용 중 하나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내일 미 국방부 관리들이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한국을 거쳐 방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송환 작업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물론 평성 미사일 조립장도 해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핵 개발을 담당한 군부는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군을 다독이려는 듯 김정은 위원장이 때마침 군시설을 찾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화성 15형을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평안남도 평성시의 3월 16일 공장. 그런데 이 공장 부지에 있던 미사일 조립 시설이 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위성 사진으로 뚜렷하게 포착됐던 높이 30m의 조립 시설이 이달 20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미사일 발사장에 이어 조립 시설까지 해체하며 비핵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핵 개발을 담당해온 군부 내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국 정부도 북한 군부 내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군 식품 생산 공장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민군 제525호 공장을 찾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들의 생활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평양 최고 용도자 공측에서는 맞고 용량과 높은 군부의 식량 문제를 직접 챙긴 겁니다. 여기에는 경제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들을 챙기면서 비핵화로 인한 군부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사고 발생 나흘 전부터 댐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었습니다. 댐 보수 작업도 진행하고 주민 대피령도 내렸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수력발전소는 세피안과 세남노이 등 본댐 2개, 그리고 5개의 보조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댐 구조와 달리 보조댐들은 본댐 하류가 아닌 주변에 지어졌습니다. 유입된 물이 주변 계곡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물막이 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건 5개의 보조댐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D댐입니다. 댐 운영을 맡은 서부발전에 따르면 사고 발생 나흘 전인 지난 20일 이 댐이 폭우로 11cm가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댐 상단부 10곳에서 침하가 발생했고 급기야 23일에는 상단부가 1m가량이나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저장돼 있던 물이 주변 계곡으로 흘러넘친 겁니다. 결국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세피안강을 따라 5km가량 이어진 하류까지 흘러내려와 주변 7개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초기 댐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악천후 탓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 대피령 역시 3일이 지난 뒤에야 내려졌습니다. 사고 직전 400mm 넘게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음은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의 수력발전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200명이 넘는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4시간 비상상황반을 가동 중인데요.
SK 측도 긴급 구호단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댐 주변에서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고 주변에 있던 작업자는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강물은 주변 마을을 그대로 삼켜버렸고 마을은 결국 거대한 황토빛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라오스 남부 수력발전 보조댐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사망자가 70여 명, 실종자는 200명 이상이라는 이웃 베트남 재난당국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2천여 명이 긴급 구조됐지만 여전히 3천 명 이상이 지붕이나 나무 위로 몸을 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이재민만 6,600명이 넘습니다. เป็นเฮือนเป็นงัวควายไปหมดบ่มีหยังหมดแล้วตัวนั้น 국제사회의 구조와 구호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는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가동 중이고 SK그룹에서는 긴급 구호단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한편 라오스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벌써 3년째 해마다 댐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라오스 정부는 전문가들의 안전 우려에도 전력 수출을 위해 무리하게 댐 건설 프로젝트를 강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는 대구 도심에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로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시간 5천여 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택시는 황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거센 물의 장막에 경찰은 간신히 차량만 통제합니다. 강한 물줄기에 도로에는 큰 구멍이 생기고 도심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대구 도심에 지름 500mm짜리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 4m짜리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도심은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고 5천여 가구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고기 좀 많이 불편했죠. 여름에는 물이 마음대로 씻고 해야 되는데 못 씻으니까 일단은 더운데. 이번 사고는 30년이 지난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노후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던 그런 관인데 이렇게 터졌고. 대구시는 6시간 만에 상수도관을 교체한 뒤 파손된 도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어제 내리쬐는 폭염이 얼마나 뜨거웠던 것일까요? 창가에 둔 라텍스 베개가 열기 때문에 저절로 불에 타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오피스텔 건물에 서둘러 진입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강하게 나니까 이거는 뭔가 분명히 타고 있지.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 의자에 올려놓은 라텍스 베개가 연기를 뿜으며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개와 붙어있던 의자 가죽도 녹아내렸습니다.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연 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라텍스 재질의 베개를 장시간 햇볕에 노출시켰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떤지 적외선 측정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당시 35도였던 베개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더니 30분 만에 90도까지 치솟습니다. 합성 피혁으로 된 의자에서도 똑같이 열기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열이 집적되고 그 집적된 열이 발화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4년 세종에서는 전기 매트에 올려놓은 라텍스 매트리스가 자연 발화하기도 했습니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을 축적하는 성질이 있는데 햇볕에 자연 발화가 일어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폐기된 부품을 조립해서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한 업자와 제작을 의뢰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사고 충격에 취약한 데다 소음은 항공기와 이륙할 때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불법 제작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불법 제작 중인 오토바이와 엔진, 배기관 등 각종 부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경찰이 10년간 무허가 공장에서 오토바이를 제작해 유통한 제작업자 김모 씨와 제작을 의뢰한 박모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사용 폐기된 오토바이 부품을 모아 오토바이를 제작하고 한 대당 1,500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입니다. 엔진 작동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체를 용접해 이어 붙인 부분은 사고 충격에 취약합니다. 소음 저감 장치나 배기가스 필터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음을 측정해보니 119데시벨로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고 배기가스는 허용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피의자는 쇠파이프를 용접하여 차대를 만들어 엔진을 얹고 인치업, 조향장치 교체 등을 하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이륜차를 제작을 한 것이고 경찰은 김 씨 등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개조 차량 운전자 97명도 적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자신도 수사하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07년 변호사 시절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사건 변론을 맡았습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은 이후 코마트레이드란 업체를 설립하고 2016년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조폭 연루술이 일파만파 커지자 그간 SNS를 통해 의혹을 반박하던 이 지사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정면 카드를 던졌지만 이 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박에도 지사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정치권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고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폭로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조폭 연루설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폭 조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조폭 연루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죄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조사는 공정성을 전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일체 즉각 검찰에 넘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 논란이 여의도에 퍼지며 정치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경찰은 이번 논란의 중심인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터진 시점에 나온 발표라 수사가 이 지사를 향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윤기환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남 지역 2개의 폭력 조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력을 키우려고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해 경쟁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4명을 구속하고 4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중엔 최근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일본이나 잔존 세력들이 다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조직 세력을 좀 다시 키워가지고 범죄 행위들을 해왔던 것. 입건된 명단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게임 중에 광주 지역 조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부하 20여 명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 싸움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 행세를 하며 뒤에선 여전히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 단체에 대해서 척법상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지 어떤 그 외의 수사는 별개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폭 유착 의혹 속에 나온 수사 결과 발표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도 있었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부선 씨의 사과문을 대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진우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 기자는 김 씨를 도우려고 했지만 대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주진우 기자는 대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도움을 주려 했을 뿐 대신 써주거나 코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써주거나 코치했다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김부선 씨를 도우려고 나선 것은 맞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 지사의 스캔들을 막았다고 올린 글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위협했다, 협박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를 협박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경찰은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사과문 대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른 참고인들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인들이 많습니다. 조사뿐만 아니고 저희들 분석해야 될 것도 많고 자료 확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진실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문건을 작성한 국군 기무사령부와 관련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문건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준장을 소환하는 등 관련 인물들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어제 국군 기무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품목인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거 압수수색하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압수수색은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까지 대상에 넣어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수단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에 대한 분석을 거쳐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문건 작성 TF에 참여한 장교와 군무원 등 10여 명에 대한 직접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논란이 된 67쪽 분량의 세부 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준장을 오후 늦게 소환했습니다. 문건 작성 지시자와 문건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TF 책임자인 소광원 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주 민간검찰과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기무사는 국회 국방위에서 위수령 발언 문제를 놓고 벌어진 장관과의 설전과 관련해 어제 아예 해당 발언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판가름할 이 보고서에는 일단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총 4쪽짜리 기무사 내부 보고서 중 문제의 송 장관의 발언은 3쪽에 나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문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 말하며 다만 직권남용은 검토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의 백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민 대령은 어제 MBN과의 통화에서도 발언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은 없어야 한다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 대령은 어제 국회 발언을 준비한 듯 발언할 내용을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무사가 국회를 통해 보고서까지 공개한 건 최후의 저항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보고서는 참석자의 말을 회의 뒤 전해 듣고 받아쳐 만든 것이어서 신빙성 논란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제출한 해당 보고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이 당시 간담회에서 위수랑 관련 발언은 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민병삼 대령이 장관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첩보 사항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자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위에서 벌어진 공방은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개혁에 대한 역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과 맞서는 게 군인의 태도냐며 군 내부에 붕괴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무사의 하극상으로 비치는 만큼 군에 대한 신뢰는 물론 내부 사기와 기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군 기밀 문서가 자꾸 외부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대령과 국방장관 간 진실게임이 국회에서 펼쳐진 이유가 뭘까요? 송영무 국방장관의 기무사 개혁 드라이브에 불만을 품은 기무사 조직의 반발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송 장관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기무사의 하극상에 가까운 저항 모두 문제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군장성 성추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송영무 국방장관. 그런데 정작 발언의 절반 이상을 기무사 개혁에 할애했습니다. 기무사는 국민에게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습니다. 불법 정치 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기무사 개혁 TF 활동 시한은 연장됐고 개헌 문건까지 공개되며 기무사 해체론까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무사는 몸을 낮추고 말을 아껴왔습니다. 자, 기무사령관 일어나보세요. 놓고 갔습니까? 구두보고했습니까?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청와대가 개헌 문건을 문제 삼자 기무사도 넉 달 전 문건 보고 당시 별 대응이 없었던 송 장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저항에 나섰습니다. 저는 장관님실에 혼자 들어갔고 약 20분 정도 보고 드렸고.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일단 송 장관에게 돌리며 개혁 의지를 흐트러 놓겠다는 기무사의 꼼수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협박을 했는지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심상정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5월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 경공모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경공모와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14 남북 정상회담 기념행사에 김 의원은 같은 해 5월 경공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실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두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 계획이 정의당 의원 소환 조사로 왜곡되면서 정의당 측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드루킹과 관련해서 우리 당 심상정 의원과 김종대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주장이 어떤 의도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강제 소환 조사가 아니라 수사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정의당은 발언 취지조차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것도 문제라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루킹은 경찰 체포 직전에 숨긴 USB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USB 속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한 각종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드루킹이 조사 도중 특검 측에 128기가 크기의 USB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3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USB를 다른 경공모 회원에게 넘겨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날짜는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무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8일 즈음으로 수사 압박이 가해진 시점입니다. 이 때문인지 드루킹은 USB에 걸린 암호를 스스로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B 속에는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안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USB가 수사에 중요한 스모킹건이라고 보고 남은 수사 기간에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그 관련자에게 확인을 시키고 만약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민주당 당원이었고 또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책임과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건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매맞을 것은 맞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듣는 그런 자세 보여드리겠다라는. 하지만 출범하자마자 비대위원 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흔들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었던 김대중 비대위원은 2008년 음주운전과 2013년 주거침입 등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공천 탈락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분들 민심을 담고 또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담자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어디 있고 자유한국당이 어디 있겠어요? 김대중 비대위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주거침입 등은 누명을 쓴 부분이 있다며 공천도 1차 적격 심사는 통과했기 때문에 전과가 문제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비대위가 첫날부터 나온 잡음을 잠재우고 강한 혁신 드라이버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는 간만에 일부 지역에 비가 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일기예보가 나왔지만 결국은 비가 안 내렸습니다.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이번에 엄청난 폭염을 식혀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종환 기자입니다. 한산한 공원 위로 짙은 먹구름들이 지나갑니다. 며칠째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흐린 날씨가 반갑기만 합니다. 너무 덥고 한데 비가 좀 한번 시원하게 와서 다음 날부터는 조금 시원하게 좀 다니고 싶어요. 어제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내릴 걸로 예상됐던 비는 야속하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던 비는 오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기온은 살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많이 날 정도로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이 전날보다 2도 떨어진 34도를 기록했고 대구는 37도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폭염을 식힐 변수는 어제 새벽 발생한 12호 태풍 종다리입니다. 현재 북상하고 있는 종다리는 29일 일본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앞선 태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히면서 오히려 뜨거운 수증기만 들여보내 폭염을 키웠습니다. 일본 열도를 지난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압계가 함께 변하고 있고 주변의 해수 온도라든지 태풍의 발달 정도 그리고 이동 속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구름이 껴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다들 더우시겠지만 옥탑방과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낮에만 운영되다 보니 밤에는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수도 호스를 휘둘러 창문과 지붕을 적십니다. 물을 뿌려 옥탑방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보지만 그때뿐. 한낮의 열기를 그대로 흡수하는 옥상은 표면 온도가 섭씨 57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45분 정도인데요. 지금 이곳의 기온은 섭씨 35도 정도 됩니다. 옥탑방 안에 들어와 보니 기온은 33도가 넘었습니다. 바깥과는 기온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겁니다. 천장이 다 햇빛이 막 달아가지고서 그냥. 근데 하루 한 번 쓰면 내가 물을 뿌리거든요. 물을 뿌려야지 안 뿌리고는 너무 더워서 안 돼요. 반지하방도 여름나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다 보니 열기와 습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질 않는 겁니다. 여 습기가 차가지고 그걸 그냥 빼가지고 놔놨더만 막 곰팡이가 막 먹어지피서요. 바닥이 누군하는 게지 항상.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녁 6시까지만 운영돼 열대야의 더위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은 옥탑방과 반지하방. 이곳의 여름은 더욱 뜨겁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숙박과 여행,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횡포가 여전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오모 씨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횡성에 자연휴양림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보름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휴양림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화를 내시고 저한테 그동안 예약 못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너한테 소송을 걸겠다. 너희는 환불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고객 책임이더라도 사용 예정일보다 일정 기간 먼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성수기를 기준으로 국내 숙박은 예정일 10일 전까지, 국내 여행은 5일 전까지, 해외여행은 30일 전까지 소비자 피해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고객이 아프거나 임신해 여행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과 항공 관련 피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런데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각종 명소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페스티벌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사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판매자 한 명이 이들에게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거래가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진행된 후 이용권이나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0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 380여만 원을 챙긴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2월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4대와 본인 명의로 된 계좌 4개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시고 직거래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 상태도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돈 주시고 하는 거래가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고. 경찰은 거래 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에 사용될 계좌나 전화번호가 과거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 인터넷에서는 온종일 아우디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일부 모델을 40%가량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콧대 높은 수입차 업체가 왜 차를 덤핑 판매하는 걸까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신형 A3 모델 3천여 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한정 판매하기로 하면서 온종일 인터넷과 매장이 들썩였습니다. 수입차 업체가 거의 반값의 차를 판매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2000cc 신형 A3 모델에 40% 할인가를 적용하면 차값은 4천만 원 선에서 2천만 원 중반대의 국산 아반떼 값이 됩니다. 아우디가 이렇게 파격적인 값에 차를 파는 건 올해 안에 유일한 저공해 차량인 A3를 3,000대 이상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연간 4,500대가 넘는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의무적으로 저공해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9.5%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할인 판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장엔 고객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매출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수십 배로 갚겠다라는 사기 서류에 6명이 총 3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조 서명이 들어있는 서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소유권 증명서라고 적힌 영어 문서, 미국 대통령이 펀드 잔고를 보증한다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모 씨 일당이 위조한 문서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1,000조 원에 달하는데 상속세를 피해 한국에 가져오려면 국정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6명에게 접근했습니다. 200조 원에 달하는 영국계 은행 잔고 증명서에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가짜 인증서까지 동원됐고 피해자들은 약 30억 원을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일부는 빌려서 일당에게 돈을 줬는데 그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기 총책 등 7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와 성추문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육성 파일이 결국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성추문과 관련해 선을 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미국 CNN이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단독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성인 잡지 모델 맥두걸과의 성추문 보도를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lan about it when it comes time for the financing, which will be. Listen, what financing? We'll have to pay you. So no. I got. CNN은 녹음이 잘 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을 주라고 한 건지 돈을 주지 말라고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그동안 맥두걸에게 돈을 준 것은 코언 변호사의 단독 행위라며 직접 개입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육성 파일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에 직접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동안엔 왜 테이프가 갑자기 끝났을까라고 말하며 악의적 편집으로 진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을 수사 중인 FBI는 이번에 공개된 파일 이외에 11개의 녹음 파일을 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화성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지를 두고 수십 년 동안 과학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요. 최근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에 아주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제2의 지구라 불리는 화성. 최근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화성의 얼음층 아래 액체의 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present you
our results and the fact that we have found liquid water on the subsurface of Mars. 연구진은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의 레이더 탐사 장비를 통해 화성 지표면을 조사했는데 얼음층 아래에서 레이더 신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레이더파는 고체 상태의 안반에서 반사될 때보다 전류가 잘 통하는 액체의 물에서 반사될 때 더 강한 반사파를 만드는데 얼음층 아래에서 강한 반사파가 감지된 겁니다. 연구진은 얼음층 1.5km 아래에 지름 20km 크기의 호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이 온도가 낮지만 압력이 높은 얼음층 아래에는 얼음이 아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화성 생명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소방청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더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1m 전방 기준으로 110dB이던 사이렌 소리 크기를 앞으로 생산하는 소방차부터 1.5m 기준 124dB로 높일 계획입니다. 새 인증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이렌 소리는 30% 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죠. 버스의 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버스의 뒷문이 열리고 옆으론 숨겨졌던 공간이 나타납니다. 일본 도요타 시티에 등장한 이동식 이슬람 사원인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무슬림들을 위해 준비한 거라네요. 기도 전 몸을 씻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요. 진지하고 엄숙한 내부 분위기가 여느 사원과 다르지 않네요. 여기 거대한 수조가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수조에 빠진 건 다름 아닌 자동차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미 콜로라도 도로 한복판에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크기가 엄청난데요. 시커먼 물이 가득 찬 그 안엔 차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하다고 하고요. 현재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하네요. 그저 저녁거리를 얻으려던 것뿐인데 대단한 적수를 만났습니다. 하긴 상어도 저녁이 필요했겠죠? 넘실대는 바다 위, 엄청난 녀석이 미끼를 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고기를 노리는 건 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3m가 넘는 백상아리가 물고기를 문 채 함께 딸려온 건데요. 결국 꼬리 쪽 절반을 내어주고야 끝난 사투. 경력 30년의 선장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얼리였습니다. 요즘 유독 더 피곤하시죠? 열대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아서일 겁니다. 서울은 5일째, 대구와 포항에서는 무려 14일째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지칠 기미가 없습니다. 전국 많은 곳에서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5도, 합천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에서는 미세먼지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종다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죠. 더위를 조금 더 가세시킬지 아니면 폭염을 누그러뜨릴지인데요. 지금 진로대로라면 일요일 일본을 관통한 뒤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기압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서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서해 5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에서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시각 대구 29.1도로 영남 내륙을 비롯해 수도권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전주 35도, 광주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시원한 비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